지금 속마음이 궁금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읽어드릴게요. 타로카드는 이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타로카드의 이야기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럼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 좀 속마음이 깊고 진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느 관계에 계시거나 이분은 지금 1번 분을 떠올리면서 좀 1번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여요. 이분이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인상, 또 두 분 관계의 속성, 지금 완즈 4번 카드가 떴는데요. 결혼식의 축하 장면이 나왔고 또 아래에서는 이 관계는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카드도 지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상대방은 1번 분을 생각하면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 좀 단짝이라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여요. 또 오늘 나머지 카드들에서도 보면 아주 여러 장의 카드들이 이제 두 분이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어쩌면 두 분은 전생에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정도로 좀 연결고리가 강해요. 지금 보시면 러버스 카드, 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또 아래에는 심판 카드, 정말 좀 운명적인 만남이다, 하늘의 연결이다 이런 상징들을 말하거든요. 각자의 인생에서, 두 분의 인생에서 서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는 좀 채울 수가 없다고 보이고요. 다른 장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가 없다. 두 분은 대체될 수 없는,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뒤쪽의 카드들을 보면 과거보다는 사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두 분이 좀 맺어지지 않았다, 제대로 단추가 채워지지 않았다, 완벽히 매칭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요. 이제 그만큼 두 분은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대해야 되는,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점들, 절묘하게 그것들을 조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1번 분들이 두 분이 이미 헤어졌다, 이미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관점이 잘 정리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두 분이 아직 제대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 인연은 사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요. 어느 관계든지 1번 분들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두고 좀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좀 궁금하다, 호기심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인연은 아니라고 보여요. 1번 분들의 카드들은 오늘 좀 인연이라는 것의 중요성, 이건 쉽게 대할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또 말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좀 관계에 대해서 묵직한 생각들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도 이 사람이랑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것이 아니다, 꼭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은 지금 생각했을 때 자기랑 1번 분이랑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한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안 맞으면 말면 되지, 멀어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보여요. 상대방이 이제까지 1번 분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주셨든 또 어떤 말을 이분이 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지금은 좀 더 심각하고 진중하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분은 머릿속에 지금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도 강하다고 보여요. 아마 이분이 좀 공부를 마무리해야 한다거나 아직 뭔가 정착이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계속 마음 안에 갈등 요인이 있어요.
1번 분을 보면서 아직은 좀 각자 할 일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을 한 번만 만나고 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또 그만큼 이분은 인연, 이걸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이 과거에 이미 만났다가 헤어진 관계, 예전 연인이라고 한다면 두 분 사이에 갈등 요인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좀 쉽지 않다. 근데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1번 같은 사람은 없는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두 분이 아직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경우, 뭐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라면 우리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정적으로 두 분은 이제 퍼즐 조각인데 그 퍼즐 조각이 만나면 완벽한 한 그림이 되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같은 모양을 만들고 있는 그런 하나의 완성품이 될 수 있는데 서로가 한쪽이 튀어나오면 다른 쪽은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퍼즐 조각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춰야 되는 쪽이 아니라 엉뚱한 데를 자꾸 꽂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쪽을 계속 꽂아보면서 이쪽이 아닌가 봐. 이 퍼즐 조각이 틀렸나 봐.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동시에 이분은 운명이 어떤 사인을 준다면 1번이 뭔가 달라진다면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또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해야 돼. 달라져야 돼. 약간 엇갈림 있는 상태로 보여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이분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이 먼저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어떤 관계에 있으시던지 두 분은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다시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서로 양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분의 장점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단점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다 좋은데 나한테 뭔가 표현을 안 한다, 표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든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사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좀 자존심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맞춰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이 상대방은 사실 뭔가 표현력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약간 스윗한 성향 그런 건 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공손히 표현하면 먼저 얘기하고 자기한테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러면 내가 뭔가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나는 이 사람 마음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소통 창구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동전 5번이 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이에는 말한다고 해서 뭔가 이 다른 점들을 채워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 1번 분들을 위한 이분의 마음이 각별한 건 맞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각별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뭔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막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좀 미루고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이제 수동적이죠. 1번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나서서 뭔가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보지는 않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의 이유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1번 분들 위한 조언 카드에 이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마지막에 전차 카드도 떴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정하시고 또 그 다음에 신중하게 이 관계에 있어서 타이밍을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궁금해할 때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뭐 관계를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사실 숨겨진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내가 마냥 다 퍼주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이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나한테 어느 정도 행동을 보여줘야지 또 신뢰가 어느 정도 증명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마음은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약간 공허하고 좀 비어있고 행동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은 약간 좀 축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1번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1번만큼 나한테 맞춰줄 사람이 쉽지 않지.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와도 1번은 나는 받아주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결론적으로 두 분은 특별한 관계고 오래전부터 연결된 속성은 분명히 있고 또 이분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결론이 1번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이제 운명이 뭔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힘을 넘어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아무 힘을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힘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마음이랑도 연결돼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는데 그러면 죽을 인생인데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걸 알면서도 살아내야 해요. 결론이 뻔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허무해질 수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그런 생각의 결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일반 분들에게는 오히려 어차피 이 인연은 연결되긴 했다. 연결된 인연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실컷 경험하고 싶은 거 경험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어쨌든 연결될 거라면 그 전에는 내가 내 중심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이분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1번이랑 나는 연결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면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 내가 말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달라질 것도 아니야. 말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손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체를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고 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바꿔볼 만한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둘이 앞으로 잘 만날 것 같긴 한다. 결국은 만날 수 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점도 꽤 많지 않나? 약간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1번이랑 진짜 잘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에너지가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분은 후자의 모습? 어차피 하게 될 거니까 정해진 결과니까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지 않나? 약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보이고요. 이제 1번 분들은 마음속으로 만약에 진짜 운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함께 하기를 말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 사이에 나는 나만의 시간을 더 즐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두 분 관계를 객관적으로 좀 더 바라보면서 타이밍도 맞춰볼 수 있고 여러분도 그 사이 조금 더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넉넉히 생각하시면서 나도 뭐 아직 급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진지한 어떤 마음의 상태 여기에 이제 불씨가 들어오면서 행동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이 상대방, 이제 이분의 속마음을 읽어봤는데요.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약간 잘못한 행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몇몇 분들은 이분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좀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두 분 사이에 뭔가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다거나 조금 애매한 거리감도 보여요. 충분히 뭔가 두 분이 대화를 하신다면 뭔가 말로 설명이 되고 상대방도 열린 마음으로 그게 설득이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좋은 관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늘 카드들은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성품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분은 좋은 말로 하면 좀 사람이 순수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성격이 조금 어리다, 순진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순수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통 경험이 별로 없어서 또 뭐 여러 시련이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아서 약간 온실 속의 화초 같다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너무 경험이 많아가지고 감정도 메마르고 약간 모든 것에 무딘 좀 이런 사람이랑 비교해 본다면 이 순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분명히 있겠죠. 이분은 그런 차원에서 약간 막 눈빛이 살아있고 좀 반짝인다 이런 매력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이 상대방을 소개한다면 이 사람은 사람이 참 착한 것 같다. 타고난 성격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분 마음 상태를 읽어보면 그래도 이번이 나한테 더 베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이 나한테 더 잘할 수 있었어. 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재회를 생각하시는 예전 연인 그렇다면 내가 이 순수한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이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아쉬움도 있겠죠. 두 분이 만약에 짝사랑이나 뭔가 애매한 관계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이번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 나 알고 있다. 근데 이번이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와야 돼. 나는 지금 상태에선 갈 수 없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관계에 해당되시거나 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이 나서야 돼. 그래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이번 분들한테 장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또 보완해야 되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분이 지금 이번 분을 꽤 많이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또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 마음이 막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뭔가 기회가 생기면 잘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순수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뭔가 가르쳐줘야 되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아예 못 알아듣는 사람까지는 아니에요. 또 지금 이분의 마음 상태는 특히 여러분이 뭔가를 가르쳐준다고 하면 잘 따라올 것 같거든요. 이제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또 자기 경험을 너무 신뢰해서 다른 사람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은 이 관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꼭 쥐려고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고집이 없거든요. 한번 마음이 열리면 완전히 그냥 열어두고 또 잘 따라오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뭘 몰라서 그렇지 또 또렷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면 또 곧잘 따라오는 이런 마음 상태거든요. 지금 오늘 가장 먼저 나온 카드를 보시면 이제 아래층에 좀 어둡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어두운 방을 내려오면서 초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밤에 굳이 안 내려와도 되고 그냥 자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초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좀 탐험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어 한다. 모험을 하고 싶어 한다. 호기심이 강하다. 이런 특징을 말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가 바로 이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이렇게 좀 파릇파릇한 이미지, 생동감 있는 눈빛, 또 외모가 말끔하고 이런 부분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목구비도 좀 뚜렷한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순수하고 어린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목구비 뚜렷한 사람은 보통 좀 인상이 강한 편인데 이분은 강렬한 인상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지에 있거든요. 충분히 이 사람은 지금 외모에서도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주인공을 보면 아래에 지금 물이 있어서 미끄러질지도 모르고 또 칼도 좀 날카롭게 잡고 있거든요. 사실 좀 위험한 상태죠. 순간 미끄러지면 이 칼이 자기를 찌를지도 몰라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좀 관계에 있어서 경험이 미숙하다. 좀 그러다 보니까 장기 연애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보이거든요.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호기심도 있고 또 외모도 깔끔하고 아마 처음 딱 이분의 첫인상을 보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근데 좀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분이랑 만나고 나면 뭔가 이 사람이 미래를 꼼꼼히 계획하지는 않아요. 뭔가 건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런 포인트? 이런 거는 이분이 좀 채우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래서 뭔가 책임감을 다해야 하는 좀 장기 연애, 어른스러운 연애 이런 거는 아직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요. 아마 이번 분들도 이분의 이런 면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매력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좀 사람이 진중하지 않다거나 좀 미래에 대한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약간 순진한 사람? 자기가 꾀를 부리진 않는데 조금 날카로우면은 부족한 사람?
리더십 같은 게 좀 아쉽다 이런 면이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랑 만난다 하면 단점이 이제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게 또 감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특히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속마음에서 이번 분들을 두고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번도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지금 딱히 움직여야 돼?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여러분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두 분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이분 속마음에 지금 칼 7번이 먼저 떴기 때문에 2번이 직접 나서야지. 나는 이성을 떠날 거야. 나는 자유를 원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옆에서는 이제 멀리 있는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다시 뒤돌아보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에는 나한테는 직접 편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내가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신다거나 내가 이번엔 너한테 밥 한번 살게. 이렇게 약속을 먼저 잡아보거나 약간 쿨한 모습.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발벗고 나서서 너를 도와줄게. 좀 이런 모습,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 지금 아래에 들어온 두 카드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2번이 내 뒤에서 정말 나를 완전히 지지해주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 또 그러면서 마지막 카드에는 심지어 내 일도 2번이 나서서 좀 해결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잠재력이나 가능성 이런 걸 충분히 보고 있고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학업 능력, 커리어, 또 업무 능력이라든지 경제관념, 성실성, 섬세함, 센스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죠. 2번은 좀 꼼꼼하고 일도 잘한다,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기가 안락해야 되거든요. 자기 평화를 추구하고 자기 안정감 누리고 싶죠. 근데 그럴 때 균형을 잘 잡아야 이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성장도 해야 되거든요.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있고 양쪽 다 필요해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균형점이 생각되는데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완전히 보살펴주는 이런 관계는 사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도 있고 네가 하는 일도 있고 이렇게 좀 엄연히 구분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각자 영역에서 서로 성장하고 물러서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약간 독립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쪽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그 사람 영역이라면 침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카드들은 이번 분들에게 이 사람을 당신이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 말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번 분들이 진짜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다. 내가 우리 사이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좋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나서서 좀 더 행동을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서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용서하고 또 기회를 다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회를 줘야겠죠. 근데 지금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용서를 하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모든 걸 용서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단점 다 품어주고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신뢰가 다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다시 그 행동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약속을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이 어겼어요. 그러면 용서를 구할 때 꼭 해야 되는 말이 정말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말이랑 앞으로는 다시 안 그럴게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진짜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또 그리고 진짜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말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다시 안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없던 일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분이랑 정말 잘 관계를 만드시려면 여러분이 아예 용서를 하시고 물론 다음에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 정말 단점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여러분도 다시 그 일을 기억하지 않으셔야 돼요. 감정의 파도에 널뛰기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재회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내가 너무 순진했다, 내가 잘못했다, 너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자기 발로 와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약간 여러분이 엎드려 절 받는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진짜 엎드려서 절을 받더라도 이 절을 받아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겠죠. 한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면 다시는 이 일로, 과거 일로 감정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이 만약에 과거 연인이 아니라 약간 애매한 관계, 썸이나 짝사랑, 아직까지 아무 사건이 없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에게 이분이 나는 이런 건 못한다. 네가 해줘야 된다.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느 상황에서나 사실 이번 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꽤 많은 걸 알려줘야 되고 좀 챙겨줘야 되고 직접 여러분이 연락하셔야 관계가 나아진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분이 직접 움직이는 걸 그냥 기다리시기보다는 나는 진짜 너를 다 도와줄 수 있다.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위험 부담을 내가 진짜 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두 분이 진짜 함께 하게 된다면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시고 그걸 또 엄밀하게 지켜보고 진행하고 또 그러면서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셔도 여러분이 기다려주셔야 그래야 이분이 이분의 영역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분이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여지는 이미지는 다를 수 있는데 이분 실제로 좀 감정 기복이 꽤 있으신 분으로 보여요. 지금 가장 먼저 나온 카드에 보시면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귀족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발코니에 서서 건배를 하고 있어요. 모자도 쓰고 있고 망토도 두르고 있고 뒤에는 지금 엄청 커다란 말의 동상도 있죠. 발코니라는 곳은 원래 광장에 비해서 좀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발코니에 서 있는 사람은 좀 지위가 높다라는 걸 상징해요. 예전에는 왕이라든지 여왕이나 왕조, 교황 이런 분들이 발코니에 서서 아래에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인사를 했잖아요. 이제 그만큼 시야가 높을 때, 시야가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는 거는 권력을 말하죠. 이제 그래서 이분은 아마 정말 지위가 높다든지 좀 권위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좀 했고 성공이 예상되는 약간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보여요. 꼭 그게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외모가 뛰어날 수도 있고 좀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높게 바라보는 리더십 있는 분일 거거든요. 아마 3번 분들도 이분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존경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가면을 쓰고 있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좀처럼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속을 좀 모르겠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또 발코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건배를 진짜 같이 할 생각이 있으면 발코니에서 내려와서 광장으로 와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여기 서 있어요. 나는 내려갈 생각 없어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3번 분들에게 나는 여기 있을 거다. 너는 아래에 있어라. 이런 권위의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3번 분들이랑 이미 심리적인 거리감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내가 올라갈게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근데 또 이분이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데 옆에 더 화려한 가면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사회적인 이미지가 좀 중요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지 좀 예민한 부분도 있겠죠. 이제 이분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힘든 거 이런 거를 실제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고 자기 상처가 있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을 누가 한번 건드리면 이제 확 뒤로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좀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도 이분을 두고는 내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은 마음의 벽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게 여러분에 대한 딱히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내 마음속에는 울타리가 하나 있다.
근데 울타리 안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마음의 벽이 좀 굉장히 강한 거죠. 지금 이분의 마음에 데스 카드도 떴는데 지금 이 사람의 폐 안에, 뼈 안에 꽃이 피고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꽃들은 위로는 자랄 수 있는데 옆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막이 강하고요. 내 마음에는 꽃밖에 없다.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 꽃만 자랄 수 있다. 굉장히 단단한 벽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울타리 중에서도 굉장히 단단하고 높고 거의 돌로 만들어진 벽 같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염소나 소를 키울 때 생각해보면 이제 울타리를 나무로 만든다든지 줄로 이렇게 엮어놔서 좀 헐거워요. 울타리 잠깐 치우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또 울타리에는 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염소랑 소랑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산책도 시킬 수 있죠. 근데 이분의 마음은 울타리로 그렇게 나무로 된 게 아니라 아예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햇빛도 오갈 수 없고 좀 단단하게 막혀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현재 아무도 만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혹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사랑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꽃에 나비가 와야 되는데 나비를 보면서도 꽃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꽃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나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나비가 있어야 꽃이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꽃을 만들 수 있고 자기 꽃이 더 많아지는 데 결국 나비가 도움을 주거든요. 결국 나비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잠깐 오는 손님, 내 이익을 위해 필요한 손님, 그리고 나한테 어쨌든 이익도 될 거고 상대방도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익관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분은 지금 사랑 자체를 대할 때 좀 손님처럼, 고객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라기 보기보다는 나는 사랑의 의미가 없다.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재회 생각하시는 분들, 두 분이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 이분은 지금 자기 마음에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이분 속마음에는 자기 인생이 훨씬 중요하고 지금 좀 관계 지향적인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의 속마음을 캐내려고 뭔가 연락을 먼저 해본다 이런 것도 그다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 지금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괜히 연락했다가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여러분이 뭔가 SNS에 티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도 별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짝사랑이나 썸처럼 두 분이 아직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라면 이분은 지금 연애 감정보다는 뭔가 자존심, 미래, 경제적인 부분, 커리어 이쪽으로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상태거든요. 가면을 벗고 뭔가 자기 감정 드러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어떤 관계시던지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타고난 성향이나 또 연애 가치관 특히 좀 읽어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분이 이렇게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좀 딱히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런 연애 스타일이 사실 3번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 자체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울타리를 아예 벽돌처럼 세웠는데 그 울타리는 한번 무너지면 그 안을 완전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람을 보면서 좀 이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기심의 테두리 안에 좀 자기 사람이라고 들어가 버리면 다시 벽처럼 세워져서 감싸주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은 오히려 이 관계를 두고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거예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항복해라 이 카드는 좀 인간의 힘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분 성향 자체에 지금 심판 카드랑 전차까지 떴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운명적인 신호다.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내려놓거든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 중심 안에서 연애가 별로 없는 연애 자체가 텅 빈 벌판인 그 상태거든요. 이분이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연애를 하얀 종이처럼 백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얀 종이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아무 마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근데 그 하얀 종이에 점을 하나 찍으면 또 선을 하나 그으면 이제 그때부터 기준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분은 아직 뭔가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연애 말고 다른 것들을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때가 되면 이 사람 눈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약간 운명의 힘을 믿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있어요. 이 군인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에요. 돌아와서 내가 살아올 테니까 함께 살자. 나를 기다려줘. 좀 이렇게 여인에게 말하는 것 같죠. 이 군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애국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 전쟁에 대한 의욕이나 뭔가 승리에 대한 갈망, 내가 갔다 와서 평화를 찾겠다, 가정을 꾸리고 싶다,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군인에게 전쟁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은 자기 삶에 내가 이제는 진짜 정착하고 싶다. 때가 왔다. 내가 그래야 되는구나. 약간 운명적인 때가 올 거거든요. 이제 그 때가 돼야 진짜 사랑은 그럼 누굴까? 정말 3번이 아닐까? 3번이 나랑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분은 좀 하늘이 운명이라고 이 사람한테 말해줘야지 그래야 스스로 움직이거든요. 누가 시킨다고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면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또 나도 어떤 사람을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카드들은 이 관계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점도 말하고 있어요. 두 분 사이에서는 분명히 어떤 열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원래 뭔가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내용을 바라기도 하고 타이밍을 바라보기도 해요. 그 두 가지가 완벽히 다 이루어져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3번 분들은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운명인지, 어떤 사랑을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일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타이밍은 운명한테 정말 맡기고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꽤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좀 강한 것 같거든요. 내가 절대 이걸 티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곁눈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시면 지금 여인이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남자가 와서 푸른 장미를 한 송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미꽃에는 푸른색이 없어요. 그래서 푸른색 장미가 이제 불가능한 사랑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도 푸른색 옷을 입고 있고 여자도 푸른색 가운을 입고 있고 지금 침실에 주변이 지금 다 푸른색이 가득해요. 이 사랑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 이런 걸 좀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거든요. 불가능한 사랑이란 걸 알면서도 좀 부여잡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좀 깊은 내면을 보게 돼요. 지금 여자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겠지, 고백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인은 자고 있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고 있든지 아니면 자는 척을 하든지 실제로 어쨌든 지금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분의 깊은 내면에는 내가 이렇게 하든 내가 뭘 하든 사실 4번은 모를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심리도 있거든요. 또 이분 마음에는 우리는 어차피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몰래 어떤 일을 하든지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나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맘 놓고 좋아하고 맘 놓고 관찰하게 되거든요. 뭔가 모두가 사랑하는 연예인, 이 사람한테 멀리서부터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진짜 뭔가 연인의 사랑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뭔가 응원이나 격려나 약간 팬심에서 나오는 그런 거겠죠. 또 연예인의 입장에서도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어떤 인생의 동반자한테 하는 사랑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연예인이 뭔가 자기 일상을 올리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관찰하고 그럴 때 그게 뭐 어떠냐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걸 연결해보면 사실 4번 분하고 상대방은 확실히 지금 거리가 먼 상태로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실컷 보고 있을 수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뭔가 익명 계정으로 여러분의 SNS도 훔쳐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어차피 여러분이 눈을 안 뜰 거니까 실컷 봐도 돼요. 또 오늘 뒀다가 내일 또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분은 몰래 볼 수도 있고 몰래 알 수도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급하지 않아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급하지가 않고 조바심도 없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지금 이 남자도 사실 오늘 나가서 다시 안 돌아올 사람이라면, 오늘 전쟁 나가서 죽을지 모른다면, 다시 못 볼 것 같으면 이 자고 있는 여인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깨웠을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일어나 봐. 이렇게 하겠죠. 지금 자고 있는 거 깨울 필요 없다. 그냥 눈 감은 상태로 하고 난 내 할 일 해야겠어. 나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따 다시 올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죠. 재회를 염두에 두시는 과거 연인이라면 이분은 자기가 뭐 언제든 궁금하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쉽게 관찰할 수 있으니까 몰래 관찰해도 되고 그러면서 티는 안 낼 수 있는 좀 그런 마음 상태고요. 설마 4번이 내 마음을 알겠나? 약간 여유 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짝사랑이나 썸이나 애매한 동료 두 분이 아직 뭔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고 있는 걸 깨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둬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4번은 좀 킵해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예 지금 놓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4번이 확실히 매력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이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미래는 자기가 뭔가 좀 더 당당하고 멋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오기를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멋지게 보여주면 4번이 나한테 확 꽂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막 능력이 있고 좀 지위가 높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한테 매달리겠지. 4번이 나한테 푹 빠지겠지. 그럼 내가 도도하게 좀 선택하는 척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조금 자존심도 강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지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운드를 내서 끌고 가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약간 좀 강하고 와일드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고 말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스스로 뿌듯한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분의 이런 성향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교묘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첫 번째는 두 분의 차이점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가 잘해서 여러분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혹은 똑부러진 사람이고 이렇다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 능력도 있으니까 그 능력에 어느 정도 맞는 사람 좀 급이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하고 나는 잘할 수 없는 혹은 나는 잘하고 이 사람은 잘할 수 없는 좀 그런 점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조금 와일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섬세한 부분을 기억하신다든지 뭔가 센스가 있다든지 부드럽게 소통을 한다든지 기억력이 좋다든지 약간 이런 상대적인 면이 있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하는 영역이 있다 보면 그 잘하는 영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면들을 먼저 찾아보시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면들을 한번 제대로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제 음과 양 이런 차원에서 서로 각자 다른 성향이 있을 거거든요. 서로 에너지의 양은 맞추되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시면서 여러분이 없고 상대방이 있는 그 능력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솔직히 부족해. 근데 너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 이분이 그런 칭찬에 조금 약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근데 또 반대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건 은근히 좀 당연시 여기기도 해요. 나는 없는데 이 상대방이 있다. 이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분한테 나는 이거 절대 안 되던데 너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이를 인식하고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들을 인정하시는 멘트,
나는 사실 이런 게 조금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은근슬쩍 어필해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흘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꾸준한 자기 개발, 인내심, 끈기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가운데 나온 이 조언 카드가 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인내심의 끝에 반드시 달콤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지금 컵의 왕이랑 동전 9번이 떴기 때문에 이분은 좀 인내심을 가진 사람, 끈기를 가진 사람, 그걸 또 결과로 맺은 사람, 이런 사람을 좀 높게 평가하거든요. 또 동시에 속마음에서도 4번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의 공부나 업무나 이런 부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지런한 성격이나 자기 취미생활 잘하는 사람, 자기만의 예술적인 감각, 센스가 있는 사람, 사람들이랑 편하게 소통하고 얘기 잘하는 사람 이런 부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요. 뭔가 결과를 봤을 때 그때부터 4번은 역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 안목이 맞았어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4번 분들은 약간 갓생 이런 거 사는 모습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그런 부분 있는 사람을 선망하고 있고 자기가 활기차지 않을 때 기운이 없을 때 여러분이 옆에서 좀 같이 하자 좀 기운을 북돋아 주기를 원한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너는 이런 거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그걸 힘입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쩌면 4번 분들은 두 분 관계에서 이분이 이제 어떤 갑의 위치가 있는데 그걸 계속 노려놓지 않고 쥐고 있으면서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능력도 찾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북돋아주고 여러분이 도와줄 일 있으면 센스 있게 챙겨줘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더 잘 되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갈고 닦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넓은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이해심도 있어야 되고 배려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 관계를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서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고 더 활력 있게 살아가게 되면 사실 이 사람이랑 관계없이 여러분 더 잘 사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히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 관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열매든지 여러분이 끈기를 갖고 밀고 나가시는 일은 여러분의 열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나란히 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나한테 진짜 없나? 정말 필요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 사람한테 진짜 없나? 나는 이 장점을 내가 이 사람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챙겨줄 필요가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관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은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걸 원하고 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디서부터 여러분 활력이 더 나올지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답을 내려보시면서 여러분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관계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고 그거랑 관계없이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더 많은 의미, 더 깊은 의미까지 찾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가장 먼저 이 타임아웃 카드가 눈에 띄는데요. 멈춰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 분들께 카드들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또 오늘 앞에 두 카드를 보시면 다 두 어린아이가 등장했어요. 이분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조금 어리고 미성숙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두 카드가 다 지금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볼에 뽀뽀하고 있는 모습? 남자아이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건데 그 상태에 비해서 여자아이가 좀 수동적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먼저 나온 카드에서는 여자아이가 좀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남자아이가 그걸 진짜 싫다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소통이 엇갈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거든요.
아마 상대방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심지어 5번이 이걸 싫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사실은 좋을 거다.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5번이 실제로 나를 좋아하겠지. 나한테 마음이 있겠지.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래는 칼 2번이 떴기 때문에 5번은 나밖에 모를 거다. 내 생각하고 있겠지. 나밖에 없겠지. 이런 관념도 있어요. 이제 5번 분들이 자기 속마음 궁금해하는 거 이분도 알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 속마음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좀 그런 상황으로도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은 그 정도로 좀 자신만만하다 이렇게 보여요. 상대방은 5번 분을 보고 이제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카드들이 멈춰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앞에 나온 지금 칼 4번 카드에서도 보시면 음식이 굉장히 잘 차려져 있는데 쥐가 지금 앉아서 한가하게 자고 있어요. 어차피 다 내 거니까 내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음식들을 보면 지금 뚜껑이 열려있는 음식도 있거든요. 벌레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주전자에는 꽃이 꺾여서 꽂혀 있는데 이미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꽃이 싱싱한 상태는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또 여기 있는 칼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은은 관리를 안 해주면 바로 녹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카드는 많은 상징들이 사실 시간이 별로 없다. 너 피크닉 즐기려면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카드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지금 5번 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이죠. 또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별 카드가 떴는데 이 대표적인 키워드 자체가 좀 비현실성이거든요. 우리가 뭐 별을 따다 줄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 안에서도 사실 별 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이 주인공도 책을 잡고는 있고 펴고 있는데 읽지 않고 잠들고 있거든요. 멀리 누가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카드는 좀 변화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이런 상징이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이분은 자기는 눈 감고 있고 자기도 현실을 보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5번은 눈 감고 나만 생각하고 있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눈 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눈을 감아야 되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자기만 생각해 주기를 좀 이렇게 바라는 거죠. 또 다음 카드에서도 보시면 지금 사랑의 식물 하트가 자라고 있는데 지금 여인이 홀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짊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다 케어해야 되고 길러내야 되고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5번이 알아서 할 거야. 약간 손 놓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구도 희생을 원해서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5번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5번이 더 행복할걸?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아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5번 분들에 대한 프레임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5번은 나를 위해 살아야 돼. 힘들어도. 그래도 사실 별로 안 힘들걸? 따지고 보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고 얘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재회 생각하시는 과거 연인 그런 5번 분들이라면 진짜 이분은 이제 여러분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을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게 더 너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쩌면 5번 분을 좀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이거든요. 짝사랑이나 썸처럼 두 분이 아직 가까워지지 않은 관계라면 정말 오늘 카드들은 좀 여러 상징들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 이분은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굉장한 자존심이 있거든요. 물론 또 그럴 만한 능력, 외모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아마 살면서 자라온 환경이나 어떤 인생의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건 보통 바로 얻을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좀 많은 게 있겠죠. 좀 여유로울 거예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만약에 성품이 근데 갖춰지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아픔 이런 게 있어야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쩌면 이 관계를 통해서는 어떤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너무 쉽게 얻어왔을 거고 이제까지 어떤 관계에 대한 소중함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 고난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5번 분들께서는 이 상대방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분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관심조차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쏟는 거, 챙기는 거, 이런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마 상대방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너는 언제든지 나 좋아해야 돼,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당연하게 여러분들한테 자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너는 원래 싫다고 말해도 사실 아니잖아. 그리고 또 투덜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너 결국 할 거 아니야? 결국 내 편 아니야? 약간 여러분의 포지션 자체를 그렇게 잡아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의 중심이 없어지고 중심을 챙기려고 할 수조차 없어요. 저는 원래 표현이 그렇지 아니잖아 라고 자기 뜻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내 말이 맞는 거야, 내 말이 너무 맞다니까, 굉장히 당연하게 이기적으로 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속마음을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굳이 이분의 속마음을 왜 궁금해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여러분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카드에 보시면 이제 위대한 사랑, 이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 노력해서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대한 사랑, 이거는 그냥 위대한 게 와서 내가 위대한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는 거, 그건 위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두뇌는 원래 고통을 극복하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100층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술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내 노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100층을 느끼는 체감도 다르고요. 만약에 걸어서 100층을 올라간다면 그 한 층 한 층에 대한 기억이 완전 남다르거든요.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도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100층 올라갔을 때, 도착했을 때 성취감도 완전 다르겠죠. 이제 우리가 자꾸 쉽게 하려고 그러고 효율적으로 얻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의미는 가장 적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 그 흐름을 살펴보셨을 때 이 사람이 좀 겉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라거나, 이분이 외모가 좀 괜찮아, 이렇다거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좋아,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욕구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혹시 깔려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궁금한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번 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사랑,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의 사랑만 가지면 나도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쉽게 성취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모든 것이 고난인 사람, 그런 사람이랑 함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사랑이 진짜 나한테 위대한 사랑일까? 내 인생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만의 기준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5번 분들은 좀 나의 감정과 마음을 챙겨주는 사람, 함께 동반자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함께 성장하는 사람, 좀 깊은 마음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외모 혹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같아서 슬쩍 봤는데 괜찮아 보여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혼자 흔들리고 계신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치관을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이랑 뭔가 건강하게 소통을 한다거나, 이분이 솔직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의 신호나 여러분의 감정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든지 자기 멋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커요. 이제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강력하게 지금 멈춰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섣불리 이 사람한테 나는 당신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수에 여러분이 좀 휩쓸리고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주관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랑일까? 내가 원하는 사랑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 스스로 던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투명한 소통 방식이나 좀 겸손하고 좀 건강한 자세를 가진 사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적합할 거예요. 또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